예,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이름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시간이 2시간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니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올해 기출문제. 네, 그걸 가지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얘기 진행하기 위한 자료이지, 그 기출문제 해설을 하자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방법상의 문제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또 정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제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이게 그러니까 대상이 이제 재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정보나 방법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네.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방법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2시간 동안은 못 해드립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맨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성향이 좀 변했다, 출제 경향이 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표면적인 변화지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이제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대비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의 그냥 방법상의 문제지 우리가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재학생들이니까 직접적인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예컨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제가 좀 쉬웠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커트라인은 올라갈 것이다. 안 올라갑니다.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체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썼으면 쉬운 것 같아요. 자기는 썼나 안 썼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잘 썼는지, 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지, 우리말 어법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본인 판단 못 합니다. 내가 쉬우면 남도 쉬워요. 그러면은 채점은 또 빡세게 할 것이고, 문제가 어려우면은 좀 점수를 올려줄 것이고, 너무 쉽다 싶으면 낮출 것이고,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거는 출제위원들의 커다란 수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도 전인데, 전 단계인데, 이제 그거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신림동 가면 그래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시촌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신참이 하나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보따리 싸들고. 그러면 이제 한 나이 40쯤 된 애들이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사전교육 시켜요. 물론 그 대가는 지불하죠. 새우깡과 소주 몇 병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가르쳐줘요. 그 고시는 어떤 거고. 그 선배님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나는 그 더러워서 안 해. 더러워서 안 하는 애가 왜 고시촌에서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뻔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일종의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기는 선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만들어지는 그 여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요즘 연예인 자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은 거 댓글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카메라 때문에 내가
많이 위축이 돼요, 이제. 사람에 대한 소문 때문에 소문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따 봐가지고 그냥 필 받으면 그냥 까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공부는 그릇에다 물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 커야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그 그릇에 해당하겠습니까? 물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릇이 아니죠. 한문이 그릇이 아니죠. 한문은 물이죠. 내가 사람이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한문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적벽부가 누구 글인지도 몰랐어요. 군대 갈 때까지도 중문과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한문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서당부터 들어갔는데 서당 갔다 나와서 이제 대학원 가고 이렇게 좀 과정이 복잡했는데 그때 참 궁금한, 그러니까 그때는 난 서당 생활할 때는 뭐냐면 내 눈에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한문 하는 사람과 한문 하지 않는 사람. 관심 오로지 한문에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근데 주변 그 서당 선생님도 난 대가라고 알고 있고 또 검증 받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을 이렇게 그 양반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기준 딱 그야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고 한문하는 사람과 한문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고 한문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내 선생님 급은 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난 이제 안목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하고 친구냐 아니면 선생님이 인정했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인정하는 사람, 선생님하고 교분 있는 사람, 양반들 이런 양반들 가지고 보면 이게 다 한문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문 안 하는 사람들 그때 나한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접하지도 않았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그 양반들하고 이렇게 선생님 옆에서 시중 들 일도 있고 같이 바둑 둘 일도 있고 그다음 마작할 일도 있고 뭐 고스톱 같이 놀아줄 일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양반들은 그 박학다식함이 노는 데서도 드러나요. 많은 게 더럽게 많아. 그때 궁금했던 게 내 첫 번째 이제 한국 공부 시작하면 첫 번째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아, 저 사람들 한문 공부 많이 해서 박학한 건지 원래 박학하기 때문에 한문을 잘하는 건지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순환론적인 질문이에요. 의문이야. 닭이 먼저인지 달걀 먼저인지하고 똑같아요.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서당 3년 마치고 그다음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 중에 과 선생님 운영하는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 내가 논어명자 가리키기는 좀 유치하니까 나는 그냥 노자, 장자, 두보 이런 거나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논어명자는 네가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강사는 줍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없고 그냥 내가 술은 제가 사줄게. 그래. 그럼 애들한테 회비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디다 쓰시게? 그러니까 그걸 서당으로 해서 적립해야지 그래.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강사는 줍니까 이런 얘기 해까지 그냥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인문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때 인기 신랑감으로 얘기할 때 택시 운전수가 23등인가 그랬어요. 23인가 그랬어요. 근데 인문대 대학원생이 22위인지 24위인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설문조사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 앞뒤에 있었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애들 많았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이제 한의대를 다시 가는 사람들. 나 그냥 주변에 그 얘기만 듣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의대 나도 그냥 한의대나 다시 가서 나도 침이나 놓을까 보약이나 팔아가지고 어디 오나 살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자신 없는 게 두 가지야. 대입 공부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5년 동안 학비 조달 방법이 없는 거. 붙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꿈만 막 그냥 한번 상상만 해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서당에 온 애들이 단체로 한 10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해보라고. 뭐냐면, 그 경희대, 한의대 1학년 예과 애들이야. 10명이 왔어요. 맹자 배우겠다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하다 술 먹고 뭐 이러다 이렇게 애들 알자 보니까 그 중에 8명이 다 대학 졸업생들이야. 2명이, 근데 그때 당시 경희대 한의대라고 그러면은 그게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근데 20년도 더 됐을지 모르는데 90년대 중반? 20년 더 됐겠네요. 근데 전국 대학에서 제일 높을 때, 한의학 열풍이 또 불 때야. 현대 삼성보다 더 좋은 직장이다. 그래가지고 강남 아줌마들이 다 저기 한의대 보내려고 했을 때도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고, 야, 얘네들이 저기 우리 서당의 IQ를 굉장히 높여주는 애들이다. 네가 잘 모셔라. 너 애들 앞에 성질 부리면 뒤진다. 뭐 이럴 정도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한번 잘 해볼게요. 뭐 그러는데 근데 8명이 대학 졸업생이고 그때 내 기억에 어디 연대 의상학과 나온 친구 하나 있어. 졸업한 친구 하나 있어. 연대 공대 친구 하나 있고 한대 공대 친구도 있고 뭐 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이 하나 있었고 뭐 이런 식이야. 그 둘은 19살짜리인데 걔네들은 딱 봐도 그냥 생김새부터 나 머리 좋은 나 머리 좋은 놈이야, 머리 좋은 년이야 이렇게 딱 맞박에 써붙여 있는 애들이고. 근데 술 먹다 보니까 이제 나 그 생각이 들어. 나도 옛날 생각 날 거 아니고 한대 갈까 말까 할 때 한대 편입이라도 할까. 편입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한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편입 시험을 봤으니까 한문하고 한문 저기 한의학과는 한의대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더 있겠죠. 얼마니.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 한의대에도 뭐 인류 2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류에서는 편입생 안 뽑아.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대하고 저 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경희대 한의대하고 다른 뭐 한의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이 달라. 변호사들 검사장 출신하고 그냥 개업 변호사하고 수입이 다르듯이 수입료가 다르듯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편입생도 안 뽑고 저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편입생도 안 뽑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이제 대입을 달 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8명이 대학 대졸 이상이에요. 근데 술 먹다가 나중에 그래서 교친마다 물어보는데, 야, 니들 참 독하다. 어떻게 다시 대학 갈 공부를 하나. 내가 고등학교 때 기억은 무조건 외우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암기 과목 뭐 이러는 것들, 그래서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그 8명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술은 뭐 이렇게 10명 같이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다 종합하면 다 뭐,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대입 공부가 쉽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무조건 외워가지고, 치들 고등학교 무조건 외워가지고 연대 가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이 30대 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외울 필요가 없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문을 담고 그래서 무조건 한문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력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뭐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공부에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문을 통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시험지를 통해서 분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우리말로 합니까? 한문으로 합니까? 우리말로 하죠. 그러니까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은 다 한문책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뭐 그걸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고 하는 건 다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포괄적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겠죠. 그거는 한문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한문 시험 보기 위해서도 역시 한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양반들이 많이 읽어서 박학다식한 것이 한문을 잘해서 박학다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든 지식을 한문을 통해서 한문책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공부하기는 더 쉬워요. 한글 할 필요도 없고 영어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하다못해 농사질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명심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릇을 키워야 된다. 간장 종지에다가는 밖에 쓸 물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책을 많이 또, 한문의 내용,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고 능력을 사고는 역시 우리말로 해요. 근데 그 사고 능력은 어휘력하고 비례합니다. 내가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사고 가능하고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거 역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서만 보고 교과서만 보고 한문책만 본다고 해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독해 잘하면은 한문 잘하고 시험 잘 볼 거 아닙니까? 독해가 그냥 문자 해독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야 되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걸 종합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요약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다시 우리말로 적절하게 잘 담아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담아내고 못 담아내고가 크기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말이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동가홍상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제대로 표현했다 싶은데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표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문도 있을 것이고 그 점 명심하십시오. 그 학원 강사하면서 크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말의 문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본다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나 사고나 한글로 해야 되죠. 그걸 다시 이해한 내용을 우리도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우리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고 능력, 표현 능력이 한문 독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우선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인 그렇게 순서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문 공부에 앞서서 일반 지식을 좀 키우려고 애써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마지막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첫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나 방법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잘 본인 스스로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맨 먼저 보는 게 할 수 있는 정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볼 때 이거 옛날에 수강생들한테 늘 얘기하던 겁니다. 문제 풀고 답이 뭔지 궁금해하지 말고 문제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어라 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한테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듯이 기출문제도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박지원 글에서 박지원에 관한 남궁철 글이 올해 났어.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읽어는 봤나요? 읽어는 봤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암담하실 겁니다. 난 35살 때까지 암담했어요. 그래서 한의대라도 가야 되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고민할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양한 문제가 박지원이 났네, 남궁철이 났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출제된 문제들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현상 문제 유형이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어떤 규칙이 있는가, 출제에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규칙성, 기본 일반 원칙 이런 걸 이제 거창하게 얘기해서 이제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찾아낸다 그러면 그건 학문입니다. 학문으로 승화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시험 공부는 학문은 아니죠. 순수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창하고 그러니까 원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독해 능력 이상의
필요자질이라고, 필요자질입니다. 자, 이제 요게 요 정도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얘기가 아마 지금 10분 동안 한 얘기가 앞으로 1시간 50분 동안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번이 이제 교과교육론 문제죠. 근데 교과교육론 이제 여러분 해설서를 보시면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성격과 목표, 그 다음에 교재와 내용,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교육론은 정규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죠. 예.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 그럼 한문이라는 그 과목은 학교 교육에서 한문이라는 과목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또 전체 교과 체계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규명이 돼야, 그러면 그러한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나 학습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렇죠? 정해지겠죠. 그리고 또 그 교재나 학습 내용, 교재 내용에 따라서 또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제대로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혹은 애들이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그 전공하기 이전에 그걸 읽어보기 이전에 짐작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 및 교재,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올해 문제는 이제 그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는 출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및 교재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죠.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개정 시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개정 초기야. 예컨대. 그런데 지난 과정하고 이번 과정하고 확연히 달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성격과 목표의 변화죠. 그것이 성격과 목표가 변하니까 내용과 학습 방법, 평가 방법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 초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컨대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이 됐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운 좋게 다시 이게 과연 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선택 과목에서 다시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성격과 목표가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럼 개정 초기에 그 성격과 목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났죠. 재작년까지 성격과 목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작년부터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내용 및 교재,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교수 학습 방법은 교과 교육론이 아니죠. 한문 교육론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내용 및 교재는 사실은 교과 교육론이라기보다는 한문 교과 내용학에 가깝죠. 예컨대 문자학에 관한 거라든지 한시에 관한 거라든지 문법에 관한 거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럼 문법은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산문은 어떤 종류를, 한시는 어떤 내용을, 이런 것들은 그 범위는 해설서가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서 내용을 우선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서 세 단계, 해설서란 말하고 교과 교육론이란 말, 한문 교육론이란 말하고 이제 동등한 개념으로 내 입에서 나올 건데, 그 세 영역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그래서 지금 비중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개정 후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문제인데, 기묘하게 변형이 시켰는데, 이제 보다 보니 차츰차츰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데, 한문이 이제 도구가 한자죠. 그러니까,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생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표의 문자다,
뭐 상형 문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생성 원리이기 때문에 거의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 문자학 문제는 문자학을 공부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니까 소전자를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게 뭐 갈착인지 뭔지 두인변인지 뭔지 이건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뭐냐 그러면 개, 이학, 간록, 막약, 근, 뭐예 하는 그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니은에 보면 니은, 위, 의리지, 득어기자, 비기유지, 불능, 지기, 의미지, 시리함 하는 요 설명이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맞추는 게 실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읽다 보면은 득어심자, 의지덕 이런 말 나와요. 맹자에 보면은. 그 득어기나 득어심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덕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학 문제는 문자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내가 지적 능력, 그다음에 박학다식 한부 이런 거 얘기했었죠. 한학자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 가지고 맞추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문법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기억의 견해에 의거할 때 만당에 해당하는 품격용어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뭐 나중 문제고요. 우선은 원문 읽고 이해하는 건 나중 문제고 여기 논어맹자 읽어본 분이 있어요? 앞에 학생. 논어? 원문으로 번역본 대조 둘 다. 그럼 3번이 같은 걸 어느 정도 익혀줘요? 안 돼? 예, 그 뭐 만당이 어떻고 그 다음에 송씨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 보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현상으로 볼 것이냐 뭐 본질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이거 그냥 뭐죠 한시사 문제예요. 품격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어떤 글이든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다 이런 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내용 읽어보면 당신은 어떻고 송씨는 어떠한데 송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 모든 논리적 비교, 논리적 서술형 문제, 비교 서술형 문제의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에서만 얽혀 몇 가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당시와 송씨, 당신은 어떻고 송씨는 어떻다죠. 그 다음에 또 뭐 진한 고문과 당성고문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김부식과 정지상, 정도전과 권근, 서거전과 김종지, 이규보와 이인로. 그 대립구들은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시험은 이거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이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은 어떻다는 결론 이제 주장인가 이 두 가지가 난다는 얘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도구는 그런 거 도구로는 당시가 될 수 있고 송시가 될 수 있고 이인로가 될 수 있고 이규보가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인가죠.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주장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건 뭐야? 답이 짧죠. 기입형으로 가겠죠. 어떤 주장이냐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길죠? 소술형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 도구로 이용됐느냐는 여러분 절대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늘 시험에 나. 그러니까 늘 박지원 공부를 해. 박지원 책을 봐. 작년에 열하일기가 났었지.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올해 열하일기 스터디한 친구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성공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다양한 그 친구들 그냥 문제의 표면적 모습만 봤을 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때는 열하일기가 도구가 된 것 뿐이죠.
이번에도 뭐, 남궁철 글에 보면 박지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학사지. 자, 그럼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자, 한문시험을 봐요. 한문학과 출신들 보면 한문시험이죠. 예문이 등장해. 예문의 소재가 등장해. 이황이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박지원이나 최립이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박지원과 최립이 자연스럽죠. 왜냐? 그럼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 인식은 뭐예요? 사상가이고 철학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윤리 과목에서는 예문이 다 한글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등장 인물이 박지원이 등장할 확률이 높겠어요? 이황이 등장할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황이죠. 왜? 과목의 특성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늘 박지원은 시험에 나지 않습니까? 연암시 빅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뭘 하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신림동 고시촌에서 슬리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들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분위기 달라요. 지금은 다 원룸으로 들어가고, 하다못해 로스쿨 다니니까 지금은 아예 없어졌겠지만,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졌겠지만, 걔는 뭐냐, 그럼, 뻔해요. 그냥, 슬리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녹두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짐차 내리는 거 있잖아. 트로트, 조그만 용달차에, 이불 보따리, 책 보따리, 그런 거 거기서 푸는 애들 보면 뻔하거든. 그럼, 여기 처음이죠. 제가 하숙집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하숙집 아줌마한테 구전 먹고, 그 다음에 짐 다 풀고 나면은 내가 요령을 알려줄게 하고 가서 소주 2병하고 새우깡 사와. 그러고 뜯어먹고. 그렇게 잘하는 애가 지는 떨어지냐고. 아까 말씀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규칙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규칙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찾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것도 뭐니까 이것도 당시와 3번 문제가 당시와 송시가 아니죠. A와 B야 그냥. 그죠? 당시와 송시가 아니라 A는 어떻고 B는 어떠냐야. 보면은 A는 풍웅고화한데 B는 기위 첨신하다. 이게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게 당시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송시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럼 당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김태경 뿐이겠습니까? 당시를 키워드를 해가지고 온갖 자료 다 뽑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부산하고 힘만 들어요. 막막하기만 하고. 자,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박지원 여기서 등장하죠. 4번 문제에서 등장하죠. 4번 문제 보면 박지원 얘기입니다. 그 남궁철 금능집에서 나온, 이거 원문을 내가 확인을 못 해봤네. 이렇게 보면은, 그 원고, 기억을 보면 그 원고죠. 이게 뭐냐면, 그 원고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대용어가 돼요. 지시 대상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든 글과 문장은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시험은 무엇을 물어볼 수 있고 그 설명 내용이 어떠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그럼 원고는 열학이야. 3절은 뭐냐? 이것도 지시대상 물어보는 거죠. 그 지시대상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지시어가 있고 지시대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야가 지시어죠. 지시대상은요.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이죠. 그거 눈치 빠른 사람만 제가 지금 누굴 부르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도 똑같습니다.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무엇을 부르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시대상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고 그것부터 찾아내는 게 훈련이다. 한문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뭘까?
아까 3번 문제에서 이제 모든 대립구도를 파악하는 거다.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A3번하고 성격이 똑같죠. 지시 대상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용어는 그러니까 답이 짧으니까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냥 박지원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 5번 다시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교과 교육론이네요. 자, 명언 명구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 자료와 한문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수업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의 성격은 우리는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작성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성취 기준을 제시하래.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교재 및 내용이겠죠. 성분 간의 결합 방식을 써. 이건 문법 문제죠. 이게 뭐 성분과 성분이 뭐고 결합 방식이 뭐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이제 차츰차츰 공부하거나 뭐 본인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도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 수업 자료에서 찾아 풀이하라. 교재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은 교과 교육론은 전체적으로 비중은 굉장히 높은 듯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다 내용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묻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설서가 관장하는 범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해설서 공부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공 분야 공부 단계 해설서 교과 교육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 능력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지능 배경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우리말 표현을 넣을 수 있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독해 능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해설서는 당락에 관여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틀리면은 다 떨어지니까. 틀리는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도 대부분 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설서 내용은 그래서 관여적 자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해 능력보다 어쩌면 이해 능력이나 우리말 표현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독해는 이게 시험 문제의 수준이 정상적인 학부 졸업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학력고사라고 그러나 요즘? 수능이라. 수학능력시험인가요? 만점 맞는 애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뷰 잘 안 합니다. 우리 때는 인터뷰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걔네들 다 그렇게 학교 공부 충실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비상한 애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밥숟갈 놓게 만들었던 그런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공이 얘기했듯이 문일이 지시하는 애들이니까. 교과서만 보면은 참고서도 쓸 능력을 가진 애들이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 애들은 근데 특별한 애들이니까. 보편성이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부 잘하고 하는데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이 학교 공부에만 충실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점수 못 받죠. 똑같아요. 하면 똑같아요. 근데 임용시험은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수능시험은 이거 기울어진 땅에서 볼 차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위에서는 그냥 안 차도 볼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임용시험 바닥에서는 기울어진 바닥은 없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도 없고 그래서 과외도 없고 비교적 공정한 시험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워. 아니 솔직한 얘기는 나한테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나도 90분이라는 시간 제한 주면은 답 제대로 써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채우기 급급해. 그래서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들 복귀해본다고 이렇게 썼다고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는 추정이지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본인도 잘 몰라. 기억 못해.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배경에 풍부한 배경 지식 갖고 있어. 그리고 문제들 성격 기출 문제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유형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규칙성을 잘 보면은 이런 거들을 물어봤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왔어. 그 감이 좋으면은 적당한 점수를 가능한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감이 없으면은 소용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5번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본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어떤 게 뭐 중요하냐면, 자, 5번 예문 하나만 읽으면서 해야 돼. 민어과의 신어원이라, 일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한다. 공오과자 내 오사야라. 그러니까 내 잘못을 공격하는 사람이 내 선생이다. 욕수귀신자 선정귀심이라. 만약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닦아야 한다. 전사지불망이야. 옛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후사지사야. 나중 일의 선생이다. 복은 청렴한 데서 생겨나고 있는데 청렴이 맞지. 청검이란 말은 좀 낯서네. 덕은 비태,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겨난다. 자, 이런 게 수업 자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한문의 성격과 목표는 뭡니까? 어학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거냐? 그렇죠? 다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문 과목이 분명히 한문은 언어잖아. 그렇죠? 그러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처럼 언어 영역에 들어가시는 게 외국어 영역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도구로 놓고 본다면. 근데 지금 수업 편제상 어떻게 돼? 교과 편제상 이게 사회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문 과목의 성격과 목표가 거기서 정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인성교육에 치중을 해.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한문이라는 언어 도구를 사용해. 잘 맞지 않죠. 뭔가 좀 모순이 있죠. 자, 그럼 이건 만약에 한문으로 그 내용이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는 여러분의 얻는 컴퓨터 지식을 전부 다 영어를 통해서 얻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아까 얘기한 게 그릇이 있냐 물이냐 얘기할 때. 컴퓨터 원리 모르고도 꼬마들 게임 잘하죠. 걔네들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어린애들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이 좀 되잖아요. 그럼 매뉴얼 보고도 핸드폰 조작 못해.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책이 영어 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아마 의학서적일 거예요. 그럼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은 영어 잘해야 되잖아. 과연 그럴까? 안 그래요. 걔네들 미국 땅 가가지고 의사 못하는 이유가 뭐야? 영어 못해서잖아요. 근데 의학 서적은 봅니다. 걔들이 의학 지식이 많아서 의학 서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의학 지식 덕분에 의학 서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한문 잘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한문책을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5번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한문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 정부는 국가는 한문고 과목을 읽어가지고 뭘 요구하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판단을 잘 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 지능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컨대, 그거 다 별개예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내가 봐도 하는 건 못하게 생겼어. 보는 거 물어봤지, 당연히. 메시가 감독하면 성공할 것 같아? 장담 못하죠.
그럼 메시가 감독하려고 할 것 같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이유는? 나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근데 이유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은 그 이유, 근거를 잘 제시하는 사람이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같은 생각할 거야. 메시가 감독을 절대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저는 감독을 해가지고 잘해야 본전. 그렇죠. 선수 때 이미 최고의 명성을 쌓아놨어. 굳이 감독을 안 해. 위험하니까. 반면에 호날두는 그 질투심 많은 놈 있잖아. 걔는 하려고 들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걔가 은퇴할 때 자기 심리에 달리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하겠지. 근데 난 메시한테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뭐야? 감독으로서라도 이기고 싶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는 그냥 통밥이고, 우연에 의한 판단인 것 같지만은, 절대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배경이 와. 그 직관이나 하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밥도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호날두도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여러분 저기도 있잖아. 이게도 있잖아. 박지성이 감독 안 한다고 그러잖아. 왜? 우리나라에서 메뉴에서 뛴 놈 자기밖에 없거든. 거기서 인정받는 거 자기밖에 없거든. 굳이 감독을 왜 해? 근데 안정환은 감독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 것들. 또, 그게 뭐냐면, 그냥 우연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시간에도 우리가 뭐 이게 통밥이야. 박지성도 뭐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호날두 얘기했으니까 다 통밥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보세요. 분명히 모르는 지문 나와요. 내용 제대로 파악 안 되는 지문 나오고.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논리적인 추정이지. 그거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평소에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도.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6번? 예. 그러니까 허사? 그 다음에 개사? 이거 뭡니까? 문법이죠. 허사니 개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 그 문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법을 꼭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고,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인 그 문법 체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번은 문법 지식에 관한 문제고, 7번은 역시 어휘 지식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휘는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법은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 어휘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자가 악으로도 읽히고 오로도 읽히고 뭐 이러는 거 얘기들. 그 다음에 8번 이제 맹자. 자, 3부조직 6사 2지고 5패자 3항지 제2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신림동 그 고시촌 얘기인데, 나도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수준은 어떠한지, 의식 수준은 인식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본 한마음교사대기인가 하는 데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카페. 그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 잘못 역기능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단락이 안 나눠지고 요약이 안 되고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런 거 한탄을 올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제 물어본 문장이 있습니까? 이런 답을 달았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다가 자기 스펙 좀 적었으면 좋겠어. 난 붙은 사람입니다. 혹은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맹자를 우리가 읽은 적은 없다 손 치더라도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기억의 목적을 본문에서 찾아 설명하고 니은 의미와 디귿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의 목적, 순수의 목적이 뭐냐? 이건 뭐하고 하는 게 천자든 제후든 군주의 역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군주는 절대 놀아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군주가 어디 여행을 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찰이라고 얘기하고 민심탐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순수는 뭐 하느냐? 야, 네가 재경공 네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방 돌아다니면서 정치는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지방 제후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냐? 그러니까 야, 봄에는 애들은 한국은 잘 쳤는데 가을에 애들한테 가혹한 세금을 안 거두는지, 여름철에 애들 부역에 동원하지는 않는지, 이거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맹자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지란 말이 있죠. 자, 제후들 바꾼다. 그러면 자, 이지란 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그렇게 옮겨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야? 나중에 그러니까 제후가 지방관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정말 포악한 정치를 하는 지방관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교체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B로 교체시킨다, 야. 자, A와 B의 관계로 얘기하면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 A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벌하는 거죠. B를,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옮기다, 바꾸다, 뭐 처벌하다, 뭐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표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니까. 그 지방관을 처벌한다, 아니면은 권력을 제한한다, 아니면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놓고 봅시다. 자, 오패자 사망지 죄인이야.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다. 자, 여러분, 맹자는 본 적 없지만 왕도와 패도에 대해서 들었죠. 맹자 양해왕 상은 읽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그럼 임금은 그러니까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많으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지배자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통일에도, 통일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맹자나 공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으로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오패는 무력으로 통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도 정치를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오패자 사망지 죄인이 하는 건 뭐야? 패도 정치는 어떻게 될까? 왕도 정치에 해가 된다 이 얘기죠. 그게 맹자의 기본 사상이고 맹자의 정치 사상이고 요 글을 맹자 이게 등문상의 주제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문제는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번역에 있어서는 그래 해요. 번역 문제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그 한마음에서 읽은 거, 뭐 직역이냐 의역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직역과 의역을 구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역과 의역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언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로 잘못됐어요. 인간 기준이요. 짐승도 언어 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들도 언어 있어요. 고양이 4마리가 있는데 계속 지들끼리는 말 안 해요. 나한테만 말을 해. 지들끼리는 행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적대 관계이거나 친한 관계거나 부비부비 하는 거 있잖아. 지들끼리. 근데 꼭 나한테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2마리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애들만. 나머지 2마리는 간식 먹고 싶을 때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어로 본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인간하고 짐승과도 기준이 없어요. 구별 안 돼요.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거 동물도 이제 인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도 처벌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직역과 의역을 구별하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없어. 아까 이지, 직역한 거 옮겨놓는다. 사람 옮겨놓는다. 우리말로 놓고 봅시다. 사람 옮겨놓는다 말이 됩니까? 목적어가 안 맞잖아. 물건을 옮겨놓는 것이 사람을 옮겨놓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역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문맥에 맞아야 돼. 그 주제와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다시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말 어법에 맞아야 돼. 그게 기준이지, 이거 직역, 번역서도 보면 다 의역을 했던데, 그러니까 의역이 맞지 않을까요? 그 번역 누가 했는데? 그죠? 그 인터넷에서 다운됐는데, 그 네이버에서 다운 거, 네이버 문서에서 다운 번역인지 뭔지 알 수도 없잖아. 우리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이 있어야 구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구별? 그러니까 이지를 여기서 이지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뭐야? 맹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때, 자, 내용을 압축하고 이 주제를 도출해내고 하는 훈련 한문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절에 얽매여가지고 전체를 못 봐요. 그런 거 있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처음 운전할 때 집에서 차 하나 뽑아가지고 집에서 호기롭게 나갔어요. 집에 못 돌아와. 왜? 좌회전 우회전을 못해. 볼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진만 3시간째 이렇게 되잖아. 그 전체를 넓게 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문책 가지고는. 그 훈련은 한문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한글로 된 책들을 읽으면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있을 때만 해봤어. 왜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시골에서 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하는 개헤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강이 없어. 바다야. 그 이제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왔는데, 사막은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는 그 학력고사인가 뭔가 보잖아. 뺑뺑이 돌리잖아. 그러니까 시험 공부 같은 부담이 없잖아. 시골에서는 좋은 고등학교 다니려고 열심히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남고 그러길래. 친구 꼬셔가지고, 청평 그러는데 한번 거기 놀러 가보자. 갔었어요. 물 보이잖아. 넓은 물. 내가 바다를 떠난 지 먼 1년이 넘어갔는데, 물이 얼마나 반갑고 좋게. 그래서 뛰어들었지. 그랬더니 수영하는데 다 비웃어, 애들이. 시골놈 수영 있잖아. 애들은 서울에서 멋있게 배웠잖아. 폼나게. 근데 혼자 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 그거 쪽팔려가지고 그 뒤로 수영을 안 했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클 기회도 없고. 그런데 서울에서 멋지게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멋지게 잘 코치한테 제대로 배운 놈들 바다에 가면은요. 물살 못 넘어요. 자, 번역 얘기 나온 김에 번역서 얘기 좀 합시다. 자, 번역서 옆에다 놓고 보면 공부 참 쉬워. 그런데 한문 과목이 기본적으로 어학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 내용은 목표는 인성이 함양에 있다 한다라도,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냐, 그럼 다른 이론 과목이나 암기 과목 같으면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풀어내면 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서를 여러분 보지 말라. 나도 여러분 수강생들한테 보지 말라 얘기하고 안 봤다고 나는 본 적 없다고 거짓말도 합니다만 나도 본 적이 더 많고 안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배운 거는 아까 저 수영장에서 배운 애들 바다에 가면은 그냥 허부적거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 처음에는 뜨지. 그런데 파도 물결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한 데서만 이렇게 고개 박을 줄 알지. 저기 뭐 이렇게 파도를 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그거 다 먹어버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물 한 번 먹으면 정신 없잖아요. 똑같아요. 번역본 보고서 대조하고서 그래 요것도 있다고 다 이해돼.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 어디 딱 막히는데 한 군데 나와봐. 그럼 그때부터 물 먹고 이제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허둥대다 보면 빠져 죽어요. 수영 잘하는 애도 바다에 가서. 똑같아. 번역본 근데 번역본 가급적 안 봤던 친구 어떻게 하면 그래 모르는 거 당연하지 뭐 내가 언제 완벽하게 되느냐? 있는 것들 가지고 조합을 해냅니다. 그게 적응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언가 지식을 습득해서 그거를 어딘가 적용을 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으로 배우는 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본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쉽죠. 번역본 대조해놓고 이런 뜻이니까 대충 이런 뜻입니다 하고 자세한 건 번역본 보세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쉽겠어요. 날로 먹는 거죠. 그 여러분도 편하죠. 당장은 혼자 공부할 때도 번역본 놓고 그럼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일일 폭지 10일한지 미유능생자라고. 하루 동안 따뜻하게 햇빛 쬐어들고 온실 안에다가 그 12열흘 동안 밖에다가 찬바람 쐬면 살 수 있는 애들 하나도 없다. 근데 걔들 애초에 온실에 들여놓지 않으면요. 안 죽어요, 절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어맹자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에 벌써 보면 얘기하는 관학길 이수지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사서 위주죠. 지금은 이제 논어맹자고 대학 중용은 아예 탈락돼 버렸는데 논어맹자분들 번역과 사상과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다. 시험도 이제 그런 걸 출제 기준으로 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논어맹자 지식은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요. 캐톨릭 신자들은 구약성서를 바이블로 여기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신약성서를 바이블로 여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캐톨릭 신자들한테는 구약성서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신부의 말씀이 우선합니까?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신약성서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목사 설교가 우선합니까? 경전이 우선이죠. 그래서 바이블이죠. 목사나 신부들을 하는 얘기는 거기서 물론 이제 전광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고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 주장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서의 내용을 해설을 해주는 겁니까? 성서의 내용을 해설해 주는 거죠.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논어맹자 이후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모든 책들은 논어맹자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죠. 예컨대 뭐냐 이게 왜 그러자 예컨대 그럼 어느 정도냐면
이게 원문의 내용이요. 우리말, 지문을 우리말로 전부 다 바꿔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하고 중문과 중국어 전공자들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윤리 과목 대상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본다. 그러면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왜냐? 그럼 중문과 친구들, 중국과 친구들도 논어맹자 얘기는 들었어요. 공자맹자 얘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도 공자맹자 얘기는 합니다. 걔네들 거의 다 플라톤이니 뭐니 누구도 배우죠. 그러니까 철학가에도 오히려 답안지 더 잘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인출학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학습보다 인출학습이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뭐 설명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길래 학원에서 그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벤트 좋아해가지고 지금 새 강사가, 새 원장이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해야 되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읽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무조건 읽으라고 하지 말고 그럼 뭔가를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책을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읽은 게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얘기일 것 같아서 인지심리학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이따 나중에 소개해줄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보면 반복학습보다 인출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출학습이란 뭐냐 그러면 옛날 기억을 꺼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냐 공부를 할 때 그러면 단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고 절차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논어맹자를 우선 하세요. 그래 놓고 내가 박지원을 읽든 장유를 읽든 이식을 읽든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식 장유를 읽으면서 논어맹자를 인출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논어맹자를 읽으면서 이식 장유를 꺼집어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죠. 자, 한유 구양수가 아무리 중요한지 문장가라 하더라도 한유 구양수보다 앞서서 공자맹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한유 구양수를 통해서 공자맹자를 꺼집어내는 게 효과적인 거지. 논어맹자를 읽으면서 한유 구양수하고 공통점 찾아내는 게 효과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 가지고 경쟁하는 승부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번역본을 왜 멀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8번을 이렇게 본다면 개념을 통한 이제 개념과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체적인 게 뭐야? 무력 행사를 비판하는 거죠. 그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반전주의자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로 얘기한다면 이건 뭡니까? 그게 덕치였죠. 그러니까 결국 통일은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걸 뭐로 해야 된다? 무력이 아닌 덕화로서 감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맹자의 기본 사상이죠. 그럼 거기에 입각해서 그 내용을 답안지를 적는 사람과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답안지 적는 사람과 질이 어떻겠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결국 나중에 이제 조만 한 열흘 있다 발표하나요? 시험 점수가 나와. 그럼 결국 다 뭐냐면 그 커트라인 근처에서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1.2점. 근데 아까 보세요. 그럼 자, 1.2점 차이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맹자의 기본 사상이 뭔지, 배경이 어떤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지를 알고 저 답안지 쓰는 사람과 모르고 쓰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0.1점씩만 뭐 한다 하더라도 10문제면 1점이고 20문제면 2점이에요. 결국 당락을 가른다는 얘기죠. 근데 주제는 몰라도 됩니다. 단락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백문 읽으면은 번역가 해야지요. 내가 지금 번역원에서 일하는데 그 촉탁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50명도 넘어요.
그럼, 그럼 50명 정도 돼. 그럼 그 직원이 한 100명 돼. 그럼 우리나라에 저기 백문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 150명밖에 없나? 논어맹자를 여러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내가 여러분이 논어맹자는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일단 그냥 저 8번 문제를 봐서도 알듯이 그냥 읽고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답안지를 못 써내. 해결의 말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기 지식이라고 그랬어. 답안지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자기 언어로 답을 쓰는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어맹자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수업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죠. 논어맹자 강의를 한다. 요구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내가 수업 준비가 제대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 학습 방법 있고 평가가 있듯이.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백문으로 합니다. 우리 글들 굳이 이거 계곡집을 다 붙여가지고 백문을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건 사실이에요. 논어맹자 이렇게 백문으로 놓고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읽어진 겁니다. 그런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거 어휘라고 하는 거. 예컨대 요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합시다. 논어맹자가 기본이어야 된다. 교회 가는 날도 논어맹자는 읽어야 된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지은이가 언급한 당의 면모 4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수라시오. 네. 그러니까 이 설명회 때문에 저는 그냥 답안지 그냥 내가 짐작하는 그 출제 근거, 채점 근거만 밝히고 말았는데, 거기다 내가 그 평을 달 때 옛날에 이제 주관식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주관식 시대와 서술형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서술형은 좀 요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안지 양이 워낙 적으니까. 근데 주관식은 뭐냐면 해당하는 구절만 잘 찾아내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쉬워졌다는 뜻이야. 여기 보면은, 거기 뭐죠? 그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그 부분이 답입니다. 중지 소토이 독여언, 인지 소양이 독배언, 소어 모신이 예어 보국, 거버 추리 용어 위의, 여기죠, 딱.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자, 맞아. 다른 사람들이 토해내는 것을 혼자 씹고 있고, 남들이 향하는 곳을 혼자 등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모의하는 것에는 소략한데, 나라를 위해서 갚는 것에 보답하는 것은 예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향해 달려나가는 데서는 겁을 내지만, 의를 행하는 데는 용감하고. 우리말이 적절합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비유나 상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표준적인 의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남들이 토해내는 것을 나 혼자 먹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거부하는 거 다 자기 혼자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을 표준적인 의미로 바꿔주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게 어휘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릇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써. 남들이 토해내는 거 나는 씹고 있고 그러고 자기 답안지 썼어. 고민 없이 그냥 토하다 씹다 썼지. 그러니까 시간 얼마나 많이 남겠어. 그래놓고 나와서 작년보다 쉬웠다. 작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주관식에 가깝게 고구조 그대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거 논거가 뭐고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게 요약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어려워요. 체감적으로는 쉽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토해냈다고 얘기할 때 남들은 거부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럼 자기는 분명히 맞춘 것 같은데 거부한다는 거 얘기한 사람한테는 져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
그 표준적 의미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비유, 나 전에는 직시적 의미 이런 말 썼었는데, 그 내가 이제 언어학 공부를 해서 난 습관인 것 같고, 그래서 비유의 반의어가 뭔가 하고, 저 문학 비평 용어 사전까지 찾아봤는데도 없어. 내가 좀 언어 사용이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수강생들은 욕 잘한다고 그냥 욕쟁이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찰지게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단어는 좀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없더라고, 비유적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쓰는 말입니다. 표준적 의미라고 하는 거. 그 의미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지도 마찬가지잖아. 옮겨놓는다,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뭐냐면 한문하고 상관없는 그 배경이 있죠. 빙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한문은 그냥 구분율이 10분의 1이야. 10분의 9가 물 속에 있죠. 10분의 9를 다른 데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번역서 보는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지식의 적용을 묻는 거죠. 이해 적용 문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응용 능력이나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뭘까? 표준적 의미로 전환도 요구되고. 그리고 다시 이거 9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논리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자, 조리라는 결론이 있죠. 그렇죠? 조리는 결론이고 주장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지와 논거의 관계이기도 하죠. 결론과 전제의 관계이기도 하고 주장과 근거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접근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글을 읽을 때. 10번이 이제 한번 소설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뭐 형식이 있고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설사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과 감상을 묻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용과 감상의 문제죠. 그럼 그런 거 있죠. 근데 수삽성남인가 하는 글 있죠. 전기 소설에서. 그럼 여자였나? 그 남자인가? 그 남자가 그 죽은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꼽은 그 삼나무 가지였죠. 그죠? 그리고 무덤 앞에 신발이 하나 있어. 전기소설에 흔히 나오는 구도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영혼과의 결합이죠. 상징하죠. 그런 걸 매개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자. 전기소설에서는 왜 꼭 여자가 죽고 남자가 산 사람입니까? 그건 왜냐? 그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자가 사회적 약자였어요. 남자는 절대 죽지 않죠. 여기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운영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소설의 결말은 늘 뭐였어요? 옛날 구태연한 소설에 춘향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해피엔딩이죠. 그런 기본 구도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조선 중기에 주생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애정전기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등장하면서 최척전이라든지 이런 거 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원시적 소설에서 좀 형식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니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1500년대 인물입니다. 그때는 그 셰익스피어는 뭐예요? 그 셰익스피어 유명한 작품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4대 비극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곡 작품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극이 없던 시대에 서양은 그랬다는 얘기. 형식이나 기교 면에서 얼마나 많이 뒤졌는지는 알 수 있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동양 사상이 위대하고 뭐 고전이 위대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객관적 증거가 다 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올해도 이제 소설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신광하나의 하생기우전하고 이제 운영전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운영전은 애정 전기 소설 그러니까 한문 소설의 최고봉에 있는 형식적인 형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최고 발달한 형태고 하생기우전은 옛날 전기에 가까운 형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매개가 뭐냐죠. 결국 뭐냐면 무덤 앞에 신발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만났다는 증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동굴 속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실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요즘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세대한테 잘 쓰지 않는 말 정표라고 하는 말 압니까? 옛날 사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봤던 쪼개진 거울 뭐 이런 것들 다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둘이 영원히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 나는 타향이고 집은 저쪽에 있고 고향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하늘의 달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매개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정을 이해하는 데는 또 이게 소설이든 시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소설은 그 전기 소설은 그냥 해피엔딩 줄거리는 다 해피엔딩을 위해서 해피엔딩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유형 및 범주, 소설사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출제하는 거는 이제 내용, 이해 및 감상 이게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소설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를 공부하면서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1번 이제 한시 문제인데 한시 문제는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은 교과 교육론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출제합니다. 내용은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주제가 중심이 되겠죠. 주제와 배경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거 있죠. 시의 내용을 누가 지금 작가가 얘기하고 있느냐,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주체를 가리키는 시어 세 가지를 그럼 뭐하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주인공을 나타내는 시어가 누구냐면 미인이 있고 첩이 있고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아까 물어봤던 그 앞에 지시 대상에 물어본 거 있었죠. 원고가 뭐냐, 그 다음에 3절이 뭐냐 이런 것 다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문제 성격이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여자 신분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니까 누가 사족을 달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글쎄 내가 알 수 없다 얘기했겠는데 사족을 달으면 다 틀립니다. 답안지에서. 왜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 뒤에 중간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면 옥년 불례 음신묘야. 옥년은 오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아득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옥년 누구냐? 옥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임금의 수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운 여자야. 근데 그 외로움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외로운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죠. 뭡니까? 임금한테 버림받은 후궁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옥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이 옥년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연이에요. 근데 그 우연은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이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는 전체 해석이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수험생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옥년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옥년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느냐? 한문책에서 봤느냐? 한글책에서 봤느냐?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한문책에서라기보다는 한글책에서 보다는 수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시를 일부러 공부하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장은 몰라도 시는 좀 많이 외워두세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노맹자의 모든 문장이 노노맹자의 주석이다라고 믿으면 되는지 시에도 기본적 정서나 모티브 혹은 표현 양식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규보가 평생 이천수를 지었어요. 이천수 가지고 다 분석해 봅시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야. 무슨 얘기지? 중간중간 단어만 바뀌고. 나도 요즘 틈틈이 읽는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선생의 시집입니다. 살아있는 내 선생의 시집. 근데 이거 표현 좀 절묘하다 싶어가지고 한참 보다가 키워드에서 저기 검색해봐요. 옛날 사람 썼던 표현이야. 단어만 하나 바뀌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죠. 서양에 유명한 구조주의 철학자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냐, 예컨대 그럼 글을 읽어도 자, 당송팔가문이 있고 우리나라 문장이 있고 논어맹자가 있어. 여러분 세 가지를 읽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뭘 읽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문장이 아닙니다. 논어맹자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시험은 기괴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다 기괴한 걸 찾아가요. 그런데 그 기괴한 것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뭐냐면 보편적 글에서 얻어야 되는 거지 기괴한 글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괴한 거 찾다 보면 평생을 해도 모자라. 자, 이렇게 보자. 여기에 두보시가 있고 이 두보 200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권필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용유하고 이달씨가 있다고 칩시다. 출제자인 내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보냐 그러면 이달을 먼저 봐요. 왜? 수험생들이 안 봤을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글을 찾아내요. 거기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수험생들은 똑같이 출제자하고 똑같은 마인드 가지고 접근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글이 많아요? 안 알려진 글이 많아요? 안 알려진 글도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알려진 글을 읽는 겁니까? 안 알려진 글을 읽는 겁니까? 여러분이 고고학자는 아니잖아. 안 알려진 글 발굴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알려진 글을 읽으면서 안 알려진 글을 해석해내려는 적응 능력을 키우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서도 안 봐야 되는 거고 기본서를 충실해야 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옥년 수미료 하는 게 뭡니까? 이 임금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의 중요성, 시어의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고전 문화나 역사에 대한 다양성, 아주 포괄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사가 이제 그러니까 문학사가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문학사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문학사가 시험에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아니죠. 지금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될 때는 학원가에서 전부 다 문학사 강의를 했어요. 나는 그때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문학사는 니들이 읽어라. 한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왜? 학원에서 들으면 요약해주는 게 있죠. 요약해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약하는 능력이 결국 시험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역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번역본 보면 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용 지식이 적용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문학사 책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책만 읽어라.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과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확률 중에 무엇이 높습니까? 교통사고? 는 나도 살 확률이 있잖아. 비행기 사고 나면 그냥 죽잖아. 자, 그럼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비행기 조정 능력도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뭘 주어지는가?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만 읽어라.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그건 진짜 초딩 발상이죠. 마인드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판단해야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강사든 뭐 선생이든 선배든 부모든 할 수 있는 얘기,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판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그다음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자, 12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또, 그러니까 뭐, 2시간 예정됐는데 지금 2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1시간 반이 지나갔는데, 그냥, 얘기하는 김에 그냥 B까지 다 1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더 얘기합시다.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 응? 뭐라고요? KTX. 어디서 왔는데? 누구 하나인가 묻길래, 그 2시간 후에 가지고 올라올 거 뭐가 있냐, 뭐 그랬는데, 미리 나한테 좀 묻기라도 하지. 알았어요. 그럼 먼저 가. 나 토요일이라서 뭐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도 안 되나? 한번 알아보고 싶어. 자, 그 다음 11번에 자, 한시문 그 시는 좀 틈틈이 공부를 해두세요.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시는. 기본적으로. 12번 기억니은을 구격하시오 하는 것, 이것도 김시습의 이게 군자 은현론인가 그런데 해석하기 이전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주제와의 상관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 기억이 뭐죠? 그의 은둔이 어찌 결신난륜하고자 함일 뿐이겠는가? 또 그가 세상에 나옴이 어찌 이름을 팔고 이익을 팔고자 해서 하였겠는가? 자, 그럼 여러분 결신난륜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 그럼 노노 미자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기신 난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노 미자편에. 은둔하는 초나라 은둔자들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노노맹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 묻기 이전에 여기서 보면 이거 배경이 뭐가 됩니까? 노노맹자 지식까지 겸해서 물을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노노맹자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판단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결신난리는 아냐 모르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결신난리란 말 알아서 몰랐어요. 부산 노노에는 이게 없나? 그럼 노노 안 읽은 거란 얘기고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노맹자는 여러분한테 이게 뭐냐면은 그 읽어야 되느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한테 그냥 필독서예요. 여러분의 스펙이야 스펙. 여러분은 한문교육과라고 하는 출신이라고 하는 스펙이 평생을 가죠. 직업 선택에까지 방향을 결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노맹자에 대한 지식.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 이전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낙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미의 낙인이라.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전체로 내용 읽어보면 이게 뭐냐면 군자 은현론이야 제목이. 그럼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럼 진짜 군자와 가짜 군자가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이윤, 부열, 태공 다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노노맹자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맹자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럼 노노맹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알아. 근데 멍청한 사람은 김시습의 군자 은현론 시험에 났었다고 김시습을 보러 다녔또. 그리고 전체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윤, 부열, 태공 이 사람들은 뭐야? 노노맹자 보면 은둔도 했고 세상에 출사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 은둔할 때 일부러 나는 은자, 고결한 은자입니다 라고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은둔한 것도 아니고 출사를 했을 때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출사를 한 것도 아니야. 본인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런데 김시집 할 때 요즘에 은둔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고상한 척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죠. 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전체 글의 주제를 알아야 그러니까 뭐니까 진군자와 위군자의 차이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야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번역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맥락과 우리말 어법이라고 그랬죠? 맥락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건 주제와 관련돼 있지. 그 다음 우리말 어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 문법이죠. 그럼 한문 문법하고도 상관없어. 예컨대 니은 보세요. 공신탐리 사자기 요구냐. 그러니까 교신탐리야. 그러니까 교활한 신하는 이익을 탐욕하게 돼. 이익을 욕심 부리기 때문에 자기를 사양해서 임금에게 요구를 한다고. 임금에게 요구한다가 아니죠. 임금에 뭡니까? 임금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마음에 들게끔 한다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묘한 신하는 이익을 탐하느라, 라는 표현과 교묘한 신하가 이익을 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문 구조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말이지. 번역은 우리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문에서 출발합니다. 도착은 우리말로 합니다. 그러면은 도착한 우리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지 도착한 우리말에서 한문 문법이 적용이 됐느냐 한문의 단어 의미가 적용이 됐느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죠. 근데 무슨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고 번역사든 다 의역을 했고 무슨 거짓말을. 주제와의 상관성이 얼마나 밀접한가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글 한 편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적응이 되다 보면 글 한 편 읽고 나면 여기서 이 글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단락이 출제가 될 만하다 이런 것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